우선 네. 첫 번째 들어가기 앞서서요. 일단 흰남도 보시면은 네. 일단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 사진을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흰남노가 이제 북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관악구는 어떻게 할 거냐 고민스럽잖아요. 태풍 경로 이미지 있거든요. 네, 경로 이미지를 보시면은 현재 함께 좀 노력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있잖아요. 기상청에 그냥 찾기 쉬워요. 그냥 기상청 날씨 누리 누리 날씨인가 날씨 누리인가요? 그 정확하게 네. 그곳의 사이트에 제가 정확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상청 관련된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풍을 클릭하시면 태풍 관련된 경로라든지 강풍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 폭풍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폭풍 반경은 굉장히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강풍 반경은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강풍의 피해를 볼 것이냐라는 이제 표시인데 네. 이미지를 보시면 서울이 현재는 어쨌든 바깥에 있어요. 네. 강풍이라는 것 기준은 기상청에서는 일단은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을 이제 강풍 반경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서울 수도권과 일부가 지금 현재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 피해 위치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음 거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위험 영역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왼쪽 상단에 위험 영역을 하게 되면 저기 보시면 파란색 말고요. 붉은색 그리고 주황색, 노란색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확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풍 반경에는 안 들어있지만 아까처럼 안 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돌풍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강풍이 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보 자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강풍의 피해가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바깥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TV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창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이렇게 견고하게 해놓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창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하나. 네, 이런 것들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일단 돌출형 간판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골목에 있는 상가들은 돌출형 간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혹시 나사로 이제 더 조일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실 때 가급적 이 시간대는 걸어 다니지 마세요. 작은 나무가 부러져서 이렇게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강풍이 있을 때는 일단 집에서 안에서 어쨌든 집에서 머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관악구 주민들이 지금 8월 8일과 같은 수해 피해를 안 입으려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될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강수량 보시면 오후 4시 것입니다. 기사를 저도 쓰다가 말고 호다닥 들어왔는데 일단 보시면 오후 4시부터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봐보세요. 밤 10시 22시라고 된 영역을 보시면 밤 10시부터 시간당 26mm입니다. 이렇단 소리는 보통 이제 시간당 30mm 이상을 집중호우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관악구 기준으로 봐볼게요. 관악구는 시간당 25mm 이상 비가 내릴 때 도림천 외우세요. 그냥 저희들도 외우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시간당 25mm 이상 비가 내리면 도림천은 일단 2분 만에 산책로가 잠길 만큼 위험하다. 이 정도의 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험한 비가 무려 22시, 23시에도 26mm 그리고 새벽 0시, 그러니까 0시 있죠. 24시 0시에 23mm 그리고 새벽 1시 이때가 30에서 50mm 엄청나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2시, 3시에도 19mm, 19mm 새벽 4시쯤부터 좀 줄어들어서 13mm, 11mm가 됩니다. 그만큼 이때부터는 어쨌든 제일 위험한 게 4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까지 이 4시간여 동안 무려 25mm 이상의 비가 계속 내린다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 때 총 6시간 위험해 보이는 숫자가 10 이상인 6시간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143mm에서 163mm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 사이 정도쯤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물론 이 수치는 지난 8월 8일
대수해라고 표현할게요. 네, 이 큰 수해 피해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이긴 합니다. 그때는 시간당 67.6mm였어요. 네. 시간당 3시간 동안 203mm를 쏟아 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지난번 그 7월경에 있었던 또 도림천이 거의 산책로 다 잠겼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보다는 네. 확실한 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집 주변 있죠. 나가셔서 집 주변에 그 배수로 있죠. 배수구가 뭐 담배꽁초나 뭐 다른 어떤 쓰레기들로 이렇게 덮여 있는지 보시고서 그걸 빨리 치우는 것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내 집 앞 눈치위처럼 내 집 앞에 있는 배수로를 일단 치우는 작업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침수 피해를 보신 분들은 밤 시간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일단 좀 문의를 해보시겠어요? 문의를 해보시고 차라리 피해 있는 게 나을 것 같으시면 그냥 피해 있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웃들한테도. 그리고 또 다른 지침이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비상연락망을 지금 당장 적어놓으세요. 그 지난번 8월 8일 수해 때도 그랬고 각종 저희들이 논문도 찾아봤지만 거기서도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바로 위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이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있으니까 이웃들과의 비상연락망, 그다음에 가족들이랑 비상연락망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대피소 위치 어디 있는지 확인해 놓으시고요. 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수마가 핥히고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또다시 태풍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악구 장마 피해 아까 이제 현장 화면을 보시긴 했는데요. 얼마나 복구가 됐는지 또 다가오는 초강력 태풍 흰남노 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거 구청 측에 따라 알아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관악구 아까 뭐 복구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해버리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구청 관계자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어느 정도 복구됐는지 궁금해요. 네, 구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 관악구 장마 피해 복구가 90% 정도는 진행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게 또 평균적인 수치라 아직 피해가 여전한 곳도 있을 거고요. 사실 이 복구라는 것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뜻하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90%라고 해서 또 90%지만 아까 그 현장 취재에 나왔던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마 피해 복구를 위해서 투입된 구조 인력은 총 9,835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공무원, 군부대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민간인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숫자네. 이 숫자로도 이렇게 밀어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현황들이 존재하는 거죠. 정말 이 피해 복구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죠. 일상 복구는 아니잖아요. 복귀는. 네, 맞습니다. 네. 이주민 대피자 수는 8월 말 기준으로 총 709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재민 주민센터 대피소는 운영이 끝난 상태라고 했는데요. 구청 관계자는 자택으로 돌아가셔서 복구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숙박업소로 안내를 하셨다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거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700여 명 중에 600여 명 정도는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100여 분 정도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아직 못 채워서 빈집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100여 명 정도는 임시거처에서 지금 현재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그 관악구 주택 침수랄까 이렇게 이 피해가 어느 정도 접수됐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네, 주택 침수 관련 접수 건수는 총 6,500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장 확인을 하고 접수한 결과로 침수가 맞다 이렇게 확인된 건수는 4,800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5,000건 정도가 관악구에서 주택 침수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번 장마로 취약 시설물이나 뭐 침수 우려 지역, 취약 가구의 통계 정도가 확인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장마와 관련한 합동 조사가 8월 말경에 실시가 됐지만 공식적으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가 9월 말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다가온 태풍에는 확인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악의 표현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느꼈던 게 데이터베이스를 해놔야 되겠구나. 네. 이걸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답답하긴 했는데 집값 떨어질까 봐
네.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 조금씩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결국 안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그런 정보들을 공익적 데이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네. 열린 마음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보면은 흰남노, 이 태풍 흰남노 이제 어쨌든 오늘 밤 10시부터 우리가 긴장 상태 될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네. 이제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는데 관악구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관악구에서는 태풍 대비를 위해서 풍수의 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전 점검을 9월 1일에 실시하셨다고 합니다. 관계자분께서는 빗물 펌프장이라든지 저류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각종 시설물이나 현수막 간판, 옥외 조형물 그리고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세분화해서 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천, 축대, 취약시설, 빗물바지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점검을 하셨다고 합니다. 추가로 또 구청에서는 재난재해 시에 어떻게 움직이시는 건지 여쭤봤는데요. 풍수에 대비를 해서 재난 상황 근무조가 항상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간 부서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긴급 업무를 바로바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요. 아마 지역 주민분들 다 알 겁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체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내시고 다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 풍수에 대해서 있었을 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들도 생각해서 여러 지침이 진짜 많아요. 네.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는데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꼭 반드시 1차적으로 해야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죠? 1차? 반드시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빗물바지. 그러니까 빗물바지도 있는데 어쨌든 배수로. 배수로. 물이 잘 빠지게끔 하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같은 경우는 25mm 시간당 내린다고 해서 이걸 못 이길 정도의 그 용량을 못 이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지 저번 때처럼 시간당 60mm 이상을 3시간 동안 쏟아버리면 이겨낼 재간이 없겠죠. 근데 네.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그 하수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수로에 혹시 내 집 앞에 있는 배수로를 좀 보시고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치워내는 것, 그걸 시간대별로 쭉쭉 점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의 가족들, 이웃들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그렇게 일단 이거 하나 진짜 다시 한번 강조드린 거고, 급박한 상황이 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계속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그 기상청 날씨누리가 맞더라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가장 좀 빠르게 미리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태풍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상세 요령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가장 간편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5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 삼가하시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자주자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그리고 저희한테는 또 도림천이 있죠.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번째로 산과 계곡의 등산객, 지금은 정말 등산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곡이나 비탈면에도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대피를 하셔야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공사장 근처에는 또 방문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야 될 게 있죠. 이웃과 가족, 아까도 말씀드려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조차도 집 근처에 있었을 때 어떤 이웃과 비상연락망을 해야 될지 그게 없어요. 아파트는 특히나 아파트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웃과 가족 또는 누군가와의 비상연락망을 정확하게 문제가 터졌을 때 전화 줘야 될 공간이 누구일지 SNS든 이런 걸 좀 특정해서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가 어딘지 확인하세요. 정 모르시겠으면 동주민센터 전화해서 대피소가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대부분 대피소는 동주민센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심지어 매뉴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대피소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안전한지도 확인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서 대피소로 갈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풍이 불고 있는데 대피소까지 가는 거리의 보안이 뭐 그 간판이나 위험한 간판이나 어떤 나무들이 많아서 쓰러질 것 같다 싶으면 거긴 우회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대피소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비상 가방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밤만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의 어쨌든 필요한 짐들을 조금은 챙겨 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라디오, 네, 관악 FM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대별로 저희가 계속 예보는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끝나자마자 또 정리해서 기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악 FM 기사 좀 보시고요. 지역에 맞게끔 써놓은 거니까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악 FM 애플리케이션이나 라디오 통해서도 간간히 이런 소식들 전할 테니까 일단 주의 깊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